뭐 출제된다면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복수고 그래서 그러면 복수고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잠깐만. 네,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 대입학원 주변학교 내신 기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과 기출 분석을 가질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상구 선생님 그리고 이상규 선생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메인 이제 분석은 우리 이상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희 두 영어과가 이제 서포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 대입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라이언 이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명 대입학원 영어 담당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를 하신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영어과라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영어과끼리 저희가 모여가지고 네. 자주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래도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어과적인 이 분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 저는 학교별로 지금 시험지 문항조사표라고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학교의 그 특징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네.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네, 중간 기말 다 한 거죠? 바탕으로 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주변 학교 이제 시험 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는지 특정 학교는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몇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대전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 대전고등학교 이제 분석을 하기에 앞서 1학년 기준으로 저희가 316명을 기점으로 해서 1등급이 3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1등급 안에, 즉 3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문항별 세부 정보입니다. 문항별 세부 정보인데 일단 천천히 한번 그 시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다른 학교랑 크게 좀 다른 점을 꼽자면 제가 그 단어장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전고도 역시 부교재가 시험 문항에 이제 들어간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별 세부 정보 1번부터 8번까지 어휘 추론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래서 배점 자체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1.8, 1.9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전체 합쳐봤을 때는 15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교재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보통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추론 유형 그리고 6,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밑줄친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항인데 기본적으로 보기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 또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답률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대전고 입학 전에 좀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워드마스터 순 2000이라는 단어에 출제된다는 정보를 미리 받고 그리고 미리 좀 이렇게 여러 번 복습하고 이렇게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능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은 중학교 거의 필수 거의 교과서급의 단어장이라 혹시 근데 안 하는 중학생들 중에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는 미리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 대입부는 어떻게 단어장 쓰시는 게 어떠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 교재를 쓰고 저도 지금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규 쌤은? 저는 시중교재 쓰고 있는데 대전고 학생 같은 경우 평소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방학 때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좋고 워낙 많이 하나의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필요성을 좀 못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대전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는 뭐 필수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일단 또 특징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학생들이? 일단 전제가 일단 워드마스터에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났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해석이죠. 여기 지금 여기 1,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답률이 있는 학생들 보면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고 6, 7번 같은 경우에는 좀 6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학생들이 디자인의 뜻을 좀 약간 포괄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정답을 고르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또 해석을 안 주니까 학교에서 단어책은 또 해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범위도 많고 하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배점이 낮다고 절대 무시하면은 안 된다. 그거를 좀 명심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앞서 언급됐듯이 저희가 이 워드마스 수능 2000 단어를 활용해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는 데이 1부터 데이 10일까지 출제를 하였는데 조금 여기서 특이한 점이 기말고사 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그냥 처음부터 잘 외우죠. 처음부터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세부 정보를 보면은 이제 부교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이번 학기에 부교재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약간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좀 주로 많이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외부 지문, 변형 문제, 인터넷에서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교재를 좀 활용하긴 하는데 이번 도깨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문제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직접 문제를 다 만들고 이렇게 애들한테 수업을 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재 지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30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에 있었고 문항도 얼추 이렇게 상당히 출제가 되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니까 뭐 평범하게 지금 다른 수능 형식의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도깨비 오른쪽 편이 이제 도깨비 원문입니다. 도깨비 원문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문장 전체가 변형이 되어 있어요. 지문 변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지문에 대한 숙지를 위해서 일단 분석도 해주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고 그렇지만 결국 어디에서 한계점이 있냐면 독해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학생들도 일단 기본 영어 독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전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영어 실력을 좀 키워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변형이 완전히 됐을 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이유는 사실상 도깨비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어렵지가 않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변형을 좀 시키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원문이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33번 지문을 만들 때 학교 선생님께서 내용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요약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내용 변형 이루어져서 변형 문제가 출제된다. 이런 것도 알고 미래 영어 실력, 독해 실력을 키워나가요. 이 부분은 거의 뭐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완전 질문. 처음 보는 거고 요양문 역시나 네. 당연히 처음 보는 저 단어도 학교에서 제작한 그렇죠. 근데 저 단어 수준을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은 좀 기본적으로 네, 필수로 알아야 될 단어다. 네. 어쨌든 뭐 저것도 그렇고 이 내용 추가된 부분도 네. 그렇고 해석력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은 조금 이제 힘들다. 맞추기가 네. 좀 힘든 문항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만 이렇게 원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단어가 다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런 문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이 동의어, 반의어, 기본 영어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필수, 암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 대전고 학생들한테 필요했거든요. 특히 저 5번 예. 숙제하는 저런 게 예, 익숙한데 뜻이 이제 좀 다른. 예, 그렇죠. 뭐 디맨드 많이 보는데 ing 붙었다고 해서 뜻이 이제 뉘앙스가 확 바뀌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습이 무조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었고,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대전고도 역시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 제가 앞서 지금 언급한 것들 중에 내용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랑 그리고 외부 지문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압박을 좀 많이 느끼는데, 심지어 대전고의 출제 문항을 살펴보면은 3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아직 기본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시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는 뭐 저희가 자주 익숙하게 보던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처음 보는 지문들이죠. 학생들한테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시간이 너무 그 촉박함을 느끼게끔 만드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독해 실력 역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대전고가 한 학기 정도는 추가 지문을 내는데 시험 범위까지 알려주고 추가 지문을 내는데 실제로 이번 1학기 때 그 수행평가로 선정된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소설책인데 소설책의 특정 그 범위만 시험에 출제한다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세트형 문항으로 세 지문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과연 학생들이 32, 33, 34 풀었는지,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풀었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지금 이거는 제 자료인데 저는 그 분석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줄이면서 잘 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수업까지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기본 영어 실력이 진짜 중요해요. 대전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대전고는 어휘 추론 문제. 상당히 어휘에 대한 그 강조가 조금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요양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휘 문제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부교재 시험 준비. 다행히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에는 또 어떤 부교재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모르겠어요. 시중에서 잘 쓰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교재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은 변형되어서 출제된다라고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영어 실력 미리 이렇게 입학 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전고가 진짜 전형적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구나를 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학교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 지금 4개의 포인트 전부 다 어휘랑 관련성이 있죠. 네. 사실은 다 변형인데 변형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어휘. 아까도 뭐 이성 쌤 보여주셨지만 단어를 바꿔내면 결국 시험 범위가 거의 무의미해지는 거에 가까운 정도로 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전고등학교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가시죠. 네. 지금 이거 편집 포인트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엔지니어 분과 지금 상의가 안 돼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엔지니어 분이 저를 좋아하는지. 예. 피디님이라 하시죠. 피디님. 피디님. 박 피디님. 네. 당황스럽네요. 자,
동산고. 네, 동산고로 가시죠. 동산고등학교 저희 주타학교죠. 대전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동산고등학교 1등급 예상 인원수가 다행히 그래도 200명이 넘어서 1등급 학생 수는 21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보일 것 같은데 1등급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문항별 세부 정보 보면은 시험 범위는 겉으로 봤을 때 이건 이 정도면은 무난한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적당하다 혹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8번 16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영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형을. 근데 지금 서술형은 영문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표시에 영문항으로 되어 있죠? 네네네. 영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번 지문 보면은 딱 겉으로 보기에는 서술형처럼 이렇게 우리말에 맞게 배열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기 밑에 살짝 보시면은 빈칸 특정한 구역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결국 학생들 옆에서 시험지 옆에다가 영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까작까작 이렇게 쓰다가 이제 문제 찾고 이러는데 이런 거 서술형 대비를 사실상 한 달 반 동안 시험 기간 한 달 반 동안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영작하는 능력을 좀 길러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을 또 보면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동산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 세트형 문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으면은 보기가 좀 헷갈렸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지금 거의 지금 가장 큰 이 네모는 변형이 된 거고 살짝 그리고 남은 이렇게 작은 네모들은 다 보기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좀 어지럽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기의 구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가 좀 필요하고 이제 문제를 좀 자세히 볼까요?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우선 10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은 보통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1개 또는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2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데 동산고는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보기를 좀 살펴보면 한 3개 정도만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C번, 2번, I번 다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 보기인데 이거 저희가 특정해가지고 몇 개만 문법 지식 알아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문법 지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중3 학생들 가르치시겠지만 이 중학교 시험 범위 특징은 교과서 위주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교과서 3, 4과라고 하면은 그 3과의 뒷부분에 그 있죠? 네, 3과 문법? 그걸 뭐라고 하죠? 랭귀지 포커스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요즘에 교과서가 하여튼 거기에 특정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통 한 과당 2개씩.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만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시험 들어가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등학교는 특정 범위의 어법이 아니다. 예. 이 아까 전에 그 대전고는 또 어휘를 강하게 이제 밀어붙였다면 동산고는 이렇게 어법을 기가 막히게 좀 디테일하게 내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잘 해주는데 지금 문항표 다시 보면은 어법 문제 5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문항 점수가 19.3점이면 이거 정도면 상당하고 네, 더 낼 수도 있다라는 제가 재작년 문제에서도 어법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산고는 무조건 5문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12번 한번 살펴볼까요? 12번에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어법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하나씩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변별을 위한 문제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별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푸는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익숙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수능형. 그러니까 아까 대전고도 수능형으로 내지 않습니까? 주제들. 이제 보통은 문제집 풀면 다 그런데 이 동산고 학교 내신을 풀면은 그게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1차 당황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당황하지 않게끔 미리 연습을 시켜주긴 하는데 어쨌든 대비 없이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다. 예.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문항을 보면은 동산고도 변형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문항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문장사기 문제라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변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아래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변형을 좀 시켜서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 변형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6번, 27번 역시 세트 문항인데 제가 조금 보고 싶은 문항 27번 문항입니다. 27번에서 역시 내신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A부터 E까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뜻이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영영풀이. 문제. 네,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영영풀이 문항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영영풀이 관련된 문제를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역시 영어 실력을 좀 미리 키워놓고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산고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유사 서술형 객관식 문항 출제되니까 영작 준비하기 그리고 어법 문항은 5문항 이상이니 어법은 완벽하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수를 고르는 문항이 출제되니 정확성을 높이자 마지막으로 시험 지문은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가 적다고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산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피디님 바로 그 다음 할까요? 혹시 노트북 화면 녹화 되고 있는 거? 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왜 지금 녹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피디님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수고입니다. 복수고등학교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복수고 인원수를 보니까 이제 200명대가 깨졌네요. 복수가 187명이고 1등급이 19명도 되는데 문항 정보표를 한번 일단 보니까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이 학교를 담당해서 이제 해볼 때 느낀 건데 복수고는 난이도 면에서 평이하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풀만하다. 라는 게 느껴진 이유가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쉽죠? 예, 쉽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말하면 또 애들이 상처를 받을 수 네,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을 좀 찝어보면은 복수고는 대화문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중학교 때 봤던 그 대화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대화문은 좀 이따 보고 난이도는 평이하고 그래서 복수고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신에만 좀 몰입한다? 그러니까 내신 적당히 맞고 수능 모의고사 대비를 좀 안 한다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3 때 많이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실제 제 학생도 내신이 2학년 중간고사 때 만났는데 내신이 한 1점 때 됐는데 영어 모의고사 4등급. 원래는 좀 이렇게 내신 1등급 나오면 모의고사도 한 1등급 때 쳐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최저 등급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좀 난이도 있는 걸로만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특이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쉬운데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복수고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법 문항을 출제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3문제밖에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고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어법 문제 5문제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법 문제 별로 안 나오네, 대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거 가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어법 문제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찾다 보면은 이 정도 나올 수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어법이나 초반에 네. 어려운 문제를 제 경우 재작년인가 하여튼 이제 그때 좀 그렇게 냈긴 했는데 그것도 뭐 그 변별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굳이 이제 어법상 틀린 거 고르려면은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동상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법의 전반적인 지식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동료반이와 뭐 출제된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복수고 그래서 그러면 복수고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그 원문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신다. 네.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뭐 미리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좀 미리 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당황하지 않게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거. 100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한데, 자 전반적인 어법 지식도 필요하고 복수고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 좀 최저 무조건 복수고는 최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고는 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게 진짜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이 쉬워서 약간 그런 게 크죠. 네. 그리고 조금 자율적.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학생들이 좀 좋은 추천하는 건 분위기에 안 휩쓸린다. 네.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한 거는 싫다. 난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약간 그런 학생들에게는 좋은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린 학생들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상생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 아니면 또 다른? 근데 저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복수고 급식이 맛있다. 급식이. 급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3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만족하면서 잘 다닌다고 만족하면서 선생님이 좋다, 선생님 너무 좋다, 뭐 자율적이다. 근데 최저는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PD님이 잘 편집해서 이거 네. 조금 악의적으로 좀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이 맛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복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남여고. 네. 하필 또 복수고 다음에 충남여고가 있어가지고 배치를 네. 이게 대전동산 다음에 한 것도 네. 약간 너무 비교가 많이 되지 않나.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충남여고 저는 300명이 넘을 줄 알았는데 2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1학년 학생들. 그래서 1등급은 지금 25명인데 일단 문항정보표를 한번 보니까 저희 시험범위 보면은 무난합니다. 모의고사 2개 나오고 뭐 교과서 하나 정도 나오고 일단 바로 기출문제부터 보시죠. 이게 조금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원문이 2024년 6월 9일 모의고사 18분 문항입니다. 18분 문항 당연히 수업을 해주긴 했는데 학생들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오구나,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쉬운 유형의 문제라서 출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원문이랑 왼쪽에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용 추가가 너무 많이 되고 내용도 완전히 변형됐어요. 게다가 함축은 기출문제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6번 때에서 좀 많이 막혀가지고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문항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29번 문항입니다. 24년 6월 고1 29번 문항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게다가 이거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 지문 본다 생각하고 애들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가만히 건 어법 문제 또한 원문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지문 숙지하고 머리에 암기하고 막 머릿속에 다 넣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 좀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세 문제는 28번, 29번, 30번 문제고 충남여고가 30문항을 출제했으니까 문항 자체가 후반부에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28번 같은 경우에 내용 추론 문항이고 번호가 후반대에 있다 보니까 시간 압박을 분명히 느꼈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A부터 E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설령 저희가 28번에 있던 요 지문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한다고 쳐도 A부터 E까지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기 뭐 그냥 외부 지문. 네, 그렇죠. 네. 제가 충남여고 학생이었더라면은 첫 번째 문장 읽고 이거 아는 지문이네 대충 변형된 거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보기부터 보고 그냥 문제 풀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29번도 보면은 29번도 상당합니다. 요양문 추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요양문은 보통 한두 문장만 제시되고 A와 B에 들어갈 기호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상문이라는 명문하에 이렇게 길게 지금 요양문 추론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압박을 당연히 느끼고 요양문 다 읽어봐야 된다는 소리죠. 요양문이 진짜 말 그대로 아니죠. 네. 진짜 감상문. 진짜 감상문이죠. 네. 그래서 그 수능 유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감상문입니다. 그래서 요양문만 읽고 문제 푸는 연습. 그러니까 지문 내용 숙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30번 문항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변형 안 됐다 하고 넘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살짝 여기 밑에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빨리 훑어보는 능력을 좀 연습을 해가지고 변형됐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기만 봐야죠. 내용 추론 문항인데 감상평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보기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남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는 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르는 걸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30번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아마 준비 안 된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30번, 29번, 28번도 못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초반에는 그래도 변형이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네. 안 된 것도 많으니까 그거를 잘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형분의 부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기 보고 빨리 문제를 풀 수 그렇죠. 있고 이게 진짜로 시간 싸움.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남여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문 빠르게 훑어보고 변형 확인하기, 그리고 시험 시간에 주어진 지문을 완벽하게 숙제. 시험 기간 안에 시험 범위를 말씀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휘나 어떤 능력 당연히 준비를 잘 해야 되며, 그리고 시간 관리, 모의평가나 이런 것들 저희 학원에서 다 치르면서 시간 관리 연습하는 것을 다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생들은 보통 시험 치면 시간 많이 남죠? 24문항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학생들은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3년 한 뭐 자유업계제 뭐 빼면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해왔을 건데 충남여고 딱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큰일 나죠. 뭐. 잘 준비해야 될 거고. 네. 자, 다음으로 배치를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양대전고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등급 생각보다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0명은 좀 넘습니다. 네. 22명 정도 되고, 그리고 문항정보표에서 좀 너무 적죠. 1학기 중간고사 시험권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 기말고사 때부터 모의고사 2개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연대전고는 서술형에 나옵니다. 다 서답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세문제형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캐치를 한 부분이 23문항밖에 안 나옵니다.
배점이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 볼 수 있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한번 서답형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시험 범위를 정해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 이거 교과서에서 이 문법 낼 거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시험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음 거 문항을 보면은 이거는 조금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철자만 주어주고 쓰는 단어인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22번은 그냥 이런 문제도 나온다. 근데 변형이 하나도 안 됐어. 변형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남대정부도 역시 시험 범위 증가한다는 거 좀 포인트 알려주시고 싶었고 지문 변형을 적습니다. 숙지는 완벽하게 돼야 되며 추가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1학기 때는 추가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남대정부도 이제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추가 질문이 가끔씩 나오고 2학년 때 작년에 또 총교재 이런 복잡한 원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면 배점이 높으니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대준 요구. PD님 한번 끊어가시죠.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재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알차고 훌륭한데 재미없다고. 어. 근데 그걸 해주라니까 그거. 예. 알았어, 지금도 재밌다. 저번 수학보다 재미없나? 아니 내가 근데 수학 때는 막 이렇게 쉽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지식자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영어과니까는 살짝 치고 들어가기로. 저번에 그 개인 그 유튜브 채널인가 인스타 채널 저랑 험담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라면 많이 안 먹는데 사람을 돼지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서대전 영어입니다. 조금 슬픈 소식이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144명 중에 1등급 14명인데 작년 같았으면은 1등급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작년이죠. 올해는 이제 5등급제니까 그럴 수 있고 자 일단은 이제 문항 세부정보 보니까 시험 범위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학교 프린트물입니다. 서대전 요고도 지금 올해 보면은 학교 프린트물이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학년에서 똑같은 이건 학교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서는 2년 전에 학교 프린트물을 올해 2학년한테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학교 프린트물 좀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본 게 문항수도 24문항입니다. 그래서 3개 틀리면 80점이죠. 2개 틀려서 90점대 초반 나오는데 이것도 좀 실수 안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프린트물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변형은 되진 않았고 이렇게 추가 프린트물에서 이게 출제가 된다는 점을 아시고 저는 이때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렇게 추가 프린트물에 대한 이렇게 분석본 그리고 분석을 수업을 해줬고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까지 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몇 개 안 나온다고 간과했다가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한두 문제 날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추가 프린트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여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유독 24번 같은 유형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연 1학년들 평균 1학년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까라고 할 정도로 좀 난이도 있는 어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휘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일반적인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빈칸 추론도 역시 변형 없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서여고 같은 경우에 변별이 물론 복수고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평균 점수가 한 20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기본 영어 실력, 즉 상위권 유지하고 싶으면 기본 영어 실력 탄탄하게 좀 이렇게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여고 정리를 하자면은 추가 프린트물 학습도 필요하며 어휘 문항을 통해 고난도 출제한다는 거. 내용일치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출제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독해 실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거 완전히 숙지하고 실수 안 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대전 내용입니다. 서여고 전문분이신데 네. 급식은 애들이 딱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제가 3학년 학생한테 다시 태어나면 서여고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서여고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요. 네, 피디님 알아서. 그 학생이 말하기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니? 일단 인원수가 부족하다. 두 번째,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로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좀 약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제 서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피디님 이거 두 번째 거는 잘라주시죠. 네. 좀 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네. 서여고 참고로 잔디밭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폐건물 같은 데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학생이 거기 무섭다고. 항시 쪽에. 다음 가시죠. 네. 다음은 한빛고등학교입니다. 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등급 17명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시험 범위를 보면은 여기도 역시 대전고처럼 부교재가 출제되고 문항수가 25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항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10번 때부터는 다 4점 이상. 외부 지문이 조금 여기 출제된다는 점. 그리고 서술형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거 좀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부 지문 보면은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외부 지문 출제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메디쌤께서 얘기한 게 그냥 책 펼쳐놓고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여기서 출제했다. 네, 네. 그렇죠. 2년 전에 어떤 학생이 들은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교무실에 책이 이렇게 쫙 있으면 뭐 하나 랜덤으로 딱 집히는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책이 잡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껏 부교재의 출처에 대해서 자꾸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EBS 연계교재에서 좀 많이 출제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능 특강 시리즈에서도 출제가 다수 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수능 완성해서 네. 했었죠. 저희는 미리 이런 것들도 이제 1학년 학생들 대신해서 이렇게 외부 지문 때문에라도 정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네. 외부 지문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고2, 고3 수준의 독해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실제로 이거 지금 부대 변별 유형은 기타 다른 모 여고에서 네. 지금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부교재인데 요거 출제를 완전히 변형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체감상 학생들이 보기에 외부 지문인가 헷갈릴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문항을 보게 되면은 역시 쉽게 내진 않죠. 한빛고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그 원문 그대로 배치하지 않고 동의어 반의어 활용해가지고 출제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술형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100점 24점.
24점이라서 서술형 버리고 선생님 그 객관식 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학생들 보면은 객관식 다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술형 한두 문제 이상 정도 맞춰야지 등급이 좀 나오는데 서술형 문항이 배점이 많아서 한번 서술형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입니다. 교과서 지문이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워크북이나 뭐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변형 문제 가지고 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서술형 이건 어법 문제입니다, 사실. 어법인데 학생들이 어법상 틀린 건 잘 좀 찾는 경향이 있는데 틀린 거 고치라는 고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라서 이것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서술형 3번 영장 문제죠. 영장 문제인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에 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했음에도 틀리는 학생들은 영작이 좀 부족한. 그래서 영작을 시험 대비 때 물론 해줄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작 연습, 서술형 대비 미리 조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그 프린트를 따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낸다 하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하는데 이게 또 매년 또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또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매년 서술형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출제를 할 때 좀 이렇게 소스를 주시는 쌤이 계신 반면 안 주시고 낼 때도 있고 그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준비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윈터스쿨이나 이제 뭐 정규 수업 때 철저하게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실수 안 하게. 그렇죠. 이게 배점이 각 2점에 6점인데 철자 하나 틀리거나 위치 바뀌어가지고 다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도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빛고 정리해보자면 외부 지문과 지문 변형 외부 지문 다 맞출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서술형 대비 그리고 어법 어휘지문 그리고 시험 중에 시간 관리는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에서 시험 시간 다 잡은 거거든요. 서술형 빈 채로 오해반 카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25문제? 적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게 서술형 쓰는 시간 확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으면 서술형 다 달립니다, 진짜. 그리고 평소에 이제 좀 풀 때 정규 수업 때 방학 때나 문제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유형이 좀 다른 게 풀 때 되게 꼼꼼하게 푸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5분 이상 걸리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좀 감을 섞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걸 맞춘다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한 2분 내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외부 지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 하나에 예를 들어 5분을 썼거든요. 5문제로 했을 때 25분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서술형도 풀어야 되고 하면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풀 수 있다. 그거를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은 이 한 1학기 중간고사 쳐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구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한빛고등학교 급식이 맛있을까요? 전 뭐 모릅니다. 전 뭐 한빛고 많긴 한데. 그럼 한빛고 그 시험 기간에 보통 이렇게 수행평가를 출제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데 한빛고 학생들한테 지적들었는데 수행평가 대비하느라 시험 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과연 수행평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학교 선생님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라면은 수행평가 대비하면서 계획적으로 조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짜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제가 J입니다. J라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J가 좀 잘 살더라고요. 풀 J, 완전 J. 제가 살면서 본 최고의 J이지 않을까. 진짜. PD님은 P인가요? P인 것 같은데. 수학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조금 PPT나 뭐 이런 꾸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몰입하다 보면은 다른 거 다 놓치고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좀 망하는 케이스가 좀 몇 번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냐라고 이렇게 위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수행평가를 어차피 10점이 만점이면은 10점 받을 정도의 수행평가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몰입하지 말고 다른 거 공부하는 시험 바쁜데 그래서 계획적으로. 네, 그렇지. 네. 좀 계획을 짤 때도 좀 타이트하게 짜야 돼요. 네. 타이트하게. 왜냐면 타이트하게 안 짜면 좀 늘어지거든요. 네. 약간 늘어지고 이거 좀 다운 되겠지 하다 핸드폰 보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권은 다른 과목도 시험 보기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수학생들도 네. 아주 불만이나 이 힘든 점을 많이 토로하시고 국어도 그렇고 네. 과학도 그렇고 어쨌든 한국고 갈 학생 생각하는 학생들은 네. 이 점 꼭 참고하고 안 좋다 이건 절대 아니고 너무 좋은 학교. 좋죠. 학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시험 문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너무 재밌다, 좋다.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공부한 보람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쉬워버리니까 허탈하다. 네.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무 좋게. 이건 너무 쉬워서 나보다 공부 덜한 애랑 점수 차이가 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 좀 어려워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훨씬 좋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네. 제가 지금 한국고 1학년 학생들이 좀 남자애들 좀 있는데 남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너네들 남학생들 영어 평균 점수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수업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잔다고 수업 잘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한국고는 특히 힌트를 좀 많이 줍니다. 그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 이거 나온 거 그러니까 제발 수업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 그럼요. 학교 수업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소스를 주시니까 저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업 때 강조한 거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시니까 출제자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수업은 당연히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저희가 이제 시간상이나 뭐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몇 개밖에 추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이 언제죠? 10월 30일. 네, 10월 30일 목요일인데 그때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기타 학교나 아니면 이제 저희 언급한 이런 학교에 대한 기출 분석 이런 자료도 봐줄 수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기 좀 주소나 아니 저기 뭐 일시나 이런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인가? 보여주시면 그때 오시면은 정말 많은 자료 지금 이것도 사실은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네. 더 주변 학교 더 있고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뒀으니까 저희도 영어과뿐만이 아니라 네. 국영수가 다 해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수학과 촬영을 했지만 국어과학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입시 설명회 때 다 제공해드릴 거고 특히 국어과학 같은 경우에는 체감 뭐 예상할 수 있는 그 훨씬 이상이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도 한마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에게 좀 전할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되면 좀 더 많이 준비해서도 갑자기 저도 앉은 거라서 약간 멍한 상태로 앉았는데 다음번에 좀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준비하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방학 기간 특히나 겨울방학 기간 동안부터 부지런히 공부해서 여러 학생들이 상당히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상규쌤도 굉장히 또 스윗하시기로 저희 학원에서 유명하니까 저희가 또 안 스윗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수입합니다.
상규쌤 제일 스윗하시고 저는 네 얼굴 공부하는. 미남형. 그러니까 얼굴 공부하는. 그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영어과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시험 그리고 더 나아가 입시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